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의 차서윤입니다. 내란 재판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면서 찬반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이슈에서는 그 배경과 핵심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카드까지 나오게 된 이유, 다름 아닌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법원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까지 따져 풀어줬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재판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과거 개인적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법원에는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내란특별법의 핵심은 바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 목적은 간단합니다. 12.3 내란과 관련된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을 전담시키겠다는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판사를 뽑는 방식입니다. 기존처럼 법원이 일방적으로 판사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법원,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판사 후보를 정합니다.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죠. 재판은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바로 빠르게,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입니다. 첫째, 빠른 재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을 질질 끄는 일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투명한 재판입니다. 재판 과정을 녹화하거나 언론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책임지는 재판입니다. 판결문에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전부 적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특별재판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은 팽팽합니다. 한쪽에선 헌법을 무시한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정의를 세울 유일한 길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4가지 핵심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판부의 법적 성격입니다. 즉, 특별법원이냐 아니면 특수법원이냐는 건데요. 반대 측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 근거 없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인데 국회가 특정 사건을 위해 마음대로 법원을 만드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죠. 하지만 찬성 측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특수법원일 뿐이라며 반박합니다. 자격을 갖춘 정식 법관이 재판을 맡고 대법원 상고 절차도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특수 분야만 전담할 뿐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전문성을 위한 법원이므로 헌법 근거 없이 법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평등권 침해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 왜 내란 사건 피고인들만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다르게 취급하냐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특정인들을 겨냥한 별도의 재판부는 그 자체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 이유로 2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헌정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는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 때문이고, 둘째는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 논란과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으로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인 재판 청구권에 관한 논란입니다. 반대 측은 특별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찬성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 판사의 자격을 기존 법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재판 절차도 기존 형사소송법을 따르며 대법원 상고권까지 똑같이 보장하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바로 사법권 독립입니다. 반대 측은 입법부가 특정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죠. 반면 찬성 측은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 독립을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 권력의 인사권이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독립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합헌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재 여론은 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민 61.3%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4.4%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재판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975년에는 그리스가 군사독재 세력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 1985년에는 아르헨티나가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모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죠.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처벌하려 했던 반민특위가 있었고 1995년에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당시 새로운 법원을 만들진 않았지만 국회가 특별법으로 재판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한 차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정 유린 사태 앞에서 사법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법부가 독립된 이유는 결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사법부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더 이슈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